자, 미분계수랑 도함수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본격적인 계산이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처음에 이제 보시면 증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증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증가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얘가. 이렇게 이게 fx예요. 이게 fx. 자, 그랬을 때 요 fx 위에 있는 a, fa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a, fa입니다. 그 다음에 b, fb. b, fb. 그랬을 때 이 a, fa를 만드는 점과 b, fb를 만드는 점, 이 두 개의 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첫 번째 점에서 x축으로 델타 x만큼 증가하고 y축의 방향으로 델타 y만큼 증가하면 두 번째 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서 많이 본 거죠?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기울기의 정의랑 동일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x축의 방향으로 증가한 양을 델타 x 이렇게 세모 쓰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x 이렇게 요걸 읽을 때 델타 x라고 읽습니다. x의 증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올라간 걸 델타 y, 그래서 요걸 y의 증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대한민국 인구 100만 명 정도 모아놓으면 그 중에 한 명 정도 이걸 증분이라고 읽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는 선생님들은 델타 x, 델타 y라고 그냥 읽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증분이란 그냥 델타 x를 얘기한 거다, 델타 y를 얘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내려가시면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나오는데, 평균 변화율의 정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의 정의. 자, 평균 변화율은 fx의 값이 a에서부터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그러니까 여기 x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x가 변할 때, 그때 이 a, fa, b, fb를 보시면 함수값은 fa에서 fb까지 변하죠. 이렇게. 그죠? x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fx의 함수값은 fa에서 fb까지 변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b-a분의 이게 뭐야? x의 증가량 분의 fb-fa, 이게 y의 증가량이죠. x의 증분 분의 y의 증분입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그래서 자, 요 녀석이 이제 평균 변화율인데, 자, 이 평균 변화율씩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 녀석이 뭐랑 동일해요? 뒤에 가서 또 배울 내용이지만 기울기와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기울기와 동일하냐면 a, fa라는 점과 b, fb라는 점을 지나는 이 직선,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fx는 요 곡선입니다. fx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은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델타 x다라고 하는 게 a에서, 이 b라고 하는 게 a에서 델타 x만큼 커진 거잖아. 그래서 b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할 수 있거든. 그거를 이 b를 여기는 요 b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고요. 요 b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요 a가 지워지면서 뒤에 있는 a랑 분모엔 델타 x만 남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의 정의인데요. 요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둘 다. 알겠어? 자, 선생님이 분명히 장담하는데 요 모양 그리고 요 모양 합쳐서 니네 시험 보러 갔을 때 5문제 이상 나올 거야. 저 모양으로 문제 푸는 거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어? 저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 물론 유형은 다 바뀌죠. 근데 그 모든 유형의 근본이 다 저 두 개의 모양이야. 그래서 저 모양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미분계수와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라고 얘기했는데, 자, 미분계수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같은 표현입니다. 순간 변화율, 또 다른 말로 순간 기울기,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의미하는 게 뭐냐, 아까 이제 fx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fx가 생겼을 때 여기가 이제 x가 a일 때 fa, 여기가 x가 b일 때의 fb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평균 변화율이 여기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를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건 순간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fx의 지금은 두 점에서의 변화량인데요. 딱 한 점에서의 변화량을 볼 거예요. 그 한 점에서의 변화량을 보는 법은 여기는 요 b라고 하는 걸 a를 향해서 가져오면 돼요.
예를 들어서 B가 조금 와가지고 B가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가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면서 저 직선은 얘가 됩니다. 이 녀석의 기울기. B가 조금 더 와가지고 B가 한 여기쯤 왔으면 점은 여기 찍히게 되면서 여기는 직선의 평균 변화율은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B가 드디어 A랑 만났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떤 녀석이 되냐면 A, FA에서 FX랑 접하는 이 접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거야. 접선의 기울기, 순간적인 저 접선 fx에 생겼을 때, 자 다시 한번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에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a가 있으면 a에서의 순간 기울기는 여기는 요 점에서 fx에 접하는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녀석의 기울기가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기울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또는 미분계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다 같은 이름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전 페이지에서 요 녀석 봤잖아요, 요 녀석. B-A분의 FB-FA,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여기 뒤에서 보시면은 B-A분의 FB-FA,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내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B라고 하는 거를 A를 향해서 가져갔더니 접선의 기울기, 순간 기울기가 나왔잖아요. B를 A를 향해서 가져갔더니를 문자로 표현해보면 리미트 B가 A로 갔더니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리미트 B가 A로 갔더니 이게 없으면 그러면 이 녀석은, 내가 지금 여기다가 적어놓은 이 녀석은 그냥 이 초록색의 기울기예요. 평균 변화율이다 이거야. 근데 B를 A로 가져가면 빨간색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나오는데 B를 A로 가져간다는 게 앞에다가 리미트 B가 A로 갈 때라고 하는 극한을 붙여주면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여기에는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B를 A로 가져간다면, 자, 그럼 아까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 B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B가 A로 간다는 것은 곧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 여기가 0으로 가니까 B는 A로 갑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이 초록색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내가 이 앞에다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극한을 붙이면 그러면 요 녀석은 또 요 녀석, 요 빨간색의 순간 변화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 B가 A로 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이 순간 변화율식이 지금 이 위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반드시 암기. 니네 이거 모르는 채로 시험 보러 간다? 근해 공식 모르고 2차 방정식 풀러가는 거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선생님은 지금 B랑 A로 적었는데요. 지금 B 자리에다가 X를 적으면 얘가 됩니다.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X로 바꿔 적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 내용이 여기 있는 거고 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게 이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어요. 그 표현법은 바로 F'A입니다. F'A.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F'A로 시작하죠. 그래서 X가 A일 때 FX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표현할 때 F'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A는 해놓고 F'A를 만들 수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릴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의 식으로 골라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 때 둘 중에 어떤 식을 문제가 요구할지 몰라. 문제가 요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니네가 저 앞에 게 더 좋은데요, 앞에 것만 갖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둘 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통 더 많이 쓰는 건 이제 델타 x를 사용한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팁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h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라고 이 녀석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줄 때에도 델타 x보다는 h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암기.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사례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학원에 여러분들 선배가 한 명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선배가 있는데 딱 너희 나이 많을 때 내가 이거를 외우라고 했는데 진짜로 시험 보러 가기 직전까지 안 외우다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모르겠대. 그래서 진짜 딸딸딸딸 외우기 시켜가지고 시험을 보냈는데, 그걸 이제 걔가 이거 외우기를 정말 싫어했던 애인데 시험 끝났으니까 저 이제 안 해도 되죠? 라고 이렇게 이거를 잊어버리겠다 선언을 했는데 걔가 지금 고3일 거 아니야? 그지? 지금 다시 외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고3 애들이 이거 또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적분할 때. 그러니까 계속 씁니다. 계속 쓰니까 그냥 걔처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할 수 없으면 부딪히세요. 이거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요게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써준 겁니다.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fx의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b를 한 칸씩 한 칸씩 가져오면서 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벤 다이어그램처럼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연속인 함수의 라운더리가 이 정도라면 미분 가능한 함수의 라운더리는 이 정도예요. 자, 왜 그러냐면 미분 가능이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 조금 더 걸리거든요. 자,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 어떤 조건이 걸렸어요? 얘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 우극한의 fx와 리미트 x가 a 좌극한의 fx가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 함수값 fa가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가 연속이었잖아. 그치? 이거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 적어줬고요. 이게 연속이었잖아. 그치? 자, 근데 미분 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연속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로. 그래서 자, 미분 가능은 여기 왜 근데 안 나와 있죠? 희한하네. 왜 안 나와 있지? 자, 미분 가능은 첫 번째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추가 조건이 걸려요. 연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미분 가능이 연속보다 더 라운더리가 좁은 거야. 어떤 추가 조건이 걸리냐면, 자, 리미트 x가 a 좌극한의 f'x랑 리미트 x가 a 우극한의 f'x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거를 좌미분계수와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왜 이 페이지에 안 나와 있는지 알겠네. 우리가 도함수를 아직 안 배웠잖아. 이건 도함수를 배운 다음에 다시 알려줄게요. 도함수를 배우고 나서 다시 나올 거야, 아마. 알겠죠? 그래서 근데 저거는 놓으세요. 이게 이제 미분 가능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연속이어야 하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게 미분 가능의 조건이에요. 앞에서 내가 연속 부분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그림이 뭐였냐를 했냐면은, 자, fx가 이렇게 생긴 거 주의하라 그랬어요. 얘가 fx인 거. 자, 얘는 끊기지는 않았어요. 끊기지 않았으니까 연속이기는 해요. 연속이기는 하다. 끊기진 않았으니까. 근데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 불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무엇이냐? 그거는 미분계수의 앞에 있는 그 개념에서 배웠던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정의, 기억나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정의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가 이제 a야. 그러면은 a를 향해서 앞에서 기하학적 정의가 뭐였어요?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a를 향해서 왼쪽에서 접선을 계속 그려온 거. 접선 그리고 접선 그리고 접선 그리고 접선 그리고 해서 a를 향해서 접선을 그려온 얘의 기울기가 좌미분계수예요. a를 향해서 오른쪽에서 접선 그리고 접선 그리고 접선 그리고 접선 그리고 해서 오른쪽에서 온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미분계수입니다.
그래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지금 보면은 같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죠. 요거는 미분 가능이에요. 근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A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의 왼쪽에서의 좌미분계수는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고,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미분 불가다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가능이냐 불가능이냐를 그래프로 판단할 때, 연속성을 그래프로 판단할 때에는 끊겼냐 이어졌냐 로 판단하라 그랬죠. 끊겼냐 이어졌냐. 그래서 끊겨 있으면 불연속인 거고 이어져 있으면 연속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미분 가능성은 그래프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뾰족하냐 둥그냐. 알겠어요? 뾰족하냐 둥그냐. 그래서 뾰족하면 미분 불가, 둥그르면은 미분 가능이다 라고 알고 있읍시다. 기본적으로 연속은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삐족하면 미분 불가, 둥글면 미분 가능. 그래프로 판단할 때는 뾰족한 점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도함수. 이게 이제 개념센으로 천천히 나갈 때에는 도함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격하게 공감할 텐데, 지금은 이제 유형센으로 빠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 도함수가 나왔구나 하고 별 감흥이 없을 거야. 근데 니네 방학 때 개념센으로 할 때 도함수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왜 감사했는지 얘기해줘? 너네가 예를 들어서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f'1을 구하려고 하면 도함수를 안 배웠을 때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을 계산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또 f' 같은 문제에서 f'2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를 계산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도함수죠. 그게 무슨 얘기냐? fx를 알고 있을 때 f'x를 구하는 거예요. f'x. 그러니까 f'1을 구하는 게 아니라 f'1은 1에서의 미분계수야. f'2는 2에서의 미분계수야. 근데 이런 어떤 특정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찾는 거야. 이 함수의 이름이 도함수야. 도함수. 미분계수가 뿅 하고 나타나는 거야. 수열로 따지면 일반항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f'x를 구하고 x자리에 1을 대입을 하면, 그러면 f'1이 뿅 하고 나타나는 식이야. 마법의 식이지. x자리에 2를 대입을 하면 그러면 f'2가 뿅 하고 나타나는 식이야.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자,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요거 되게 중요한 식이라 그랬지? 근데 많은 학생들이 도함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까먹어. 왜냐면 이렇게 안 구하니까. 저거 까먹어 버린다고, 도함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근데 저거 까먹으면 문제 못 푼다. 알겠어? 그래서 저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되지만, 미분계수의 정의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되지만, 도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워낙 편리하니까 여기에 중독돼 버리긴 하는데, 근데 요것은 그냥 문제 빨리 풀 때 사용하는 스킬 같은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요걸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언제든지 미분계수를 찾아낼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도함수의 표현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표현법이 있습니다. f'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y'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dx분의 dy라고 읽는 거 아닙니다. dy dx라고 읽어야 돼요. 분수 아니에요, 이거. 알겠죠? 이거 분수 아닙니다. 그래서 dy dx 라고 쓰거나 또는 ddx fx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ddx라고 하는 게 이게 기호인데, 얘가 어떤 기호냐면 내 뒤에 있는 걸 x에 대해 미분해 라고 하는 기호야. 알겠어요? 얘가 여러분들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내 뒤에 있는 걸 x에 대해 미분해. 여러분들 시그마는 k는 1부터 n까지면 얘는 어떤 걸 명령하고 있었어요? 내 뒤의 수열을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대입하고 다 더해 라고 여러분들에게 시그마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기호잖아요. 기호의 의미죠. 내 뒤에 수열에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대입하고 다 더해. 이게 시그마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시그마가 하고 있는 명령이라면,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이 녀석
요 ddx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내 뒤에 있는 함수를 x에 대해, 여기 x가 써 있으니까 x에 대해 미분해 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거야. 그래서 dx 뒤에 y가 있을 때 이 녀석이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dy dx가 된다 이거야. 이게 된다 이거야. 그리고 dx 뒤에 fx가 있는 이 녀석도 fx를 이 위로 올려서 dfx dx라고 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t가 있으면 t에 대해서 미분해, 뭐 s가 있으면 s에 대해서 미분해,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즉이라고 해놓고 f'x 도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식이 나오는데 x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뭐를 의미하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f'a였어요. 이때 요 식에 요 모든 a 자리에 x를 적으면 그러면 얘가 돼요. 모든 a 자리에 x가 적히면.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점 a에서의 미분계수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 x에서의 도함수를 찾고자 할 때 요 식을 통해서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미분법 공식이 있어요. 이게 또 이게 유형센이어가지고 너무 쉬운 거를 막 툭툭 던져주네. 앞에서 좀 개고생 시키고 쉽게 풀려줬어야 되는데. 개고생은 근데 방학 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쉽게 갑시다. 자, 미분법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y는 x의 n제곱일 때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y 프라임은, 자, 여기는 요 n, 지수 n이 앞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n 곱하기 x에, 그리고 지수는 1 작아집니다. n-1제곱. 이게 공식이죠. 자, 또 다른 거, y는 상수일 때 y 프라임은 0입니다. 이거 하나. 자,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모든 미분 다 할 수 있죠. 자, 증명은 필요한 친구들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내가 방학 동안에 증명한 거 동영상 보내줄게요. 알겠죠? 증명은 거기서 보시고요. 그냥 지금은 그냥 지수가 내려오고 빼기 1 된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한번 연습이나 해볼까? y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0이다. 자, y 프라임은, 자, 지수 내려와서 얘랑 곱해집니다. 그래서 9x 제곱 돼요. 1 작아지고, 지수 내려와서 얘랑 곱해지고 마이너스 4 되고 x에 1 빼지니까 1제곱 돼요. 요건 상수니까 0으로 갑니다. 그래서 y 프라임 도함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요건 뭐 쉽습니다. 이렇게 지수 내려오고 빼기 1, 지수 내려오고 빼기 1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함수의 합차의 미분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fx 플러스 gx를 미분해라 그러면 fx 미분한 거랑 gx 미분한 거 따로따로 더해주면 된다. fx 마이너스 gx를 미분해라 그러면 fx 미분한 거, gx 미분한 걸 따로따로 빼주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요 녀석을 푼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자, y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 이런 거 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요거 미분해봐라. y 프라임은, 자, 지수 내려와서 곱해집니다. 내려와서 앞에 뭐가 있으면 곱하면 돼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1 되고 x에 빼기 1제곱 2. 자, 그 다음에 요거 x 1차 1 내려와봤자 어차피 2분의 1이고요 여기서 1 빼면 마이너스 1 되니까 1 빼기 1은 0제곱, x의 0제곱은 1이니까 요건 그냥 상수가 됩니다. 상수. 그 다음에 요 상수는 0이 되니까 y 프라임 도함수는 얘가 돼요. 아시겠지? 네. 자, 넘어갑니다. 고배미분법. 앞에서 우리가 fx 더하기 gx에 대해서, fx 빼기 gx의 미분에 대해서 봤는데요. 지금은 fx 곱하기 gx의 미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y는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자, 요 멘트만 기억하세요. 너무 길어서 한글로 칠판에 적진 않겠지만 앞에 놈 미분, 뒤에 놈 미분. 알겠습니까? 앞에 놈 미분, 뒤에 놈 미분. 그래서 y 프라임은 앞에 놈을 미분한 f 프라임 x에 gx 그냥 곱해주시고 더하기 앞에 놈은 그대로 뒤에 놈 미분, 이렇게 앞에 놈 미분 뒤에 놈 그대로 더하기 앞에 놈 그대로 뒤에 놈 미분, 순서대로만 미분해서 곱해주시면 돼요. 자, 3개짜리도 동일합니다. y는 fx 곱하기 gx 곱하기 hx가 있다라 그러면 y 프라임은 첫 번째 거부터, 첫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더하기
첫 번째 거 그대로, 두 번째 거 미분, 세 번째 거 그대로 더하기 첫 번째 거 그대로, 두 번째 거 그대로, 세 번째 거 미분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이렇게 순서대로만. 자, 그럼 우리 요거 한번 연습해볼까요? 요거. 자, y는 x제곱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3이래. 그럼 얘를 미분해봐라. y 프라임은 x제곱 플러스 5의 프라임 x 플러스 3 앞에 놈 미분 더하기 x제곱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3의 프라임 뒤에 놈 미분이야. 그러면 앞에 놈 미분은 지수 내려오니까 2x 요거 5 사라지고요 곱하기 x 플러스 3 되고 더하기 여기는 x제곱 플러스 5에 자 뒤에 놈 미분할 건데 뭐 얘는 어차피 미분하면 0으로 가고요 여기는 녀석은 미분하면 1 내려오니까 그냥 1 x 0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요것만 전개해서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5다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도함수야. 동양식에 정리해주시고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거 팁에 나와 있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멘트는 겉미분 속미분 요 멘트 기억하세요. 겉미분 속미분. 그래서 fx의 거듭제곱을 미분했을 때 겉에 거 미분하고 속에 거 미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자, 지금부터 보여줄게. y는 fx의 통째로의 n제곱을 미분해라. 그럼 y 프라임은 자 겉미분 갑니다. 겉미분은 통째로의 n제곱의 미분이어서 n 통째로의 n-1제곱 이게 겉미분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속에 fx가 있는데 속미분을 한 걸 여기다가 추가로 곱해줘야 돼요. f'(x). 왜 이렇게 하는지는 또 마찬가지로 증명이 궁금하면 방학 때 했던 거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증명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겉미분 속미분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요거 지금부터 미분해봅니다. y는 2x-1의 세제곱이래. 그럼 y 프라임은 자 겉미분 간다. 겉미분은 이것의 미분이야. 껍데기의 미분 3 괄호 제곱이겠지. 맞아요? 자, 속미분은 여기 속에 있는 2x-1을 미분한 걸 뒤에다 곱해주면 돼요. 여기에 곱하기 2x-1에 미분한 거. 그러면 3에 2x-1의 제곱에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유형 1번은 잠깐 썼다 합시다.